아따, 오늘도 초과 근무를 찍어볼까? 아우, 아이 치사하게 지 혼자 커피 먹고 있어. 내 거는 저기 있습니다. 헐, 대박. 뭐대? 저기 있지 않습니까? 무대를 말하는 게고 뭐? 자식이 이걸. 요새 내가 이쁘다 했더만은 버릇이 없어져가지고 오늘 내가 경락 마사지를. 아, 왜 이러십니까? 이거 왜 나노 이거? 빨리 일로 와라. 자, 에이. 왜 손이 거기로 가십니까? 어? 손이 왜? 쉣 이게 뭐야? 그 왜 손을 잡고 방향이 왜 이상한 쪽으로 갔나? 아니 대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인 등 강제추행으로 자네 분리조치야. 아니 대대장님,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뭐야? 여기 핸드폰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아니 근데 너 투폰이야? 김리양이 무고죄 판결이다. 야! 대장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나가! 갑자기 찾아오는 나의 억울한 상황. 당신의 힘이 되어주는 캡틴 법률사무소. 자,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인데 인스타그램 게시물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에 너무 화가 나서 올린 게시물인데 이 내용입니다. 자, 전출 가라 숙소는 없다. 이건 이제 AI로 만든 이미지고요. 2026년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간부 이탈을 걱정하지만 중요한 간부가 왜 떠나는지는 알 바가 아니다. 자, 현재 부사관들 진급자 교류가 있고 인사 교류가 이동이 있는데요. 다 좋은데 군인들 가라니까 가니까. 하지만 계급은 상사지만 뭐 지형도 모르고 정비도 잘 모르지만 하사보다 잘 모르지만 가는 것도 오케이. 뭐 노하우가 있는 상사들이 그 부대 가서 적응 못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오케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전 부대 가서 상사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하사한테 물어보면서 임무 수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문제가 가는 부대 숙소가 없어요. 근데 직원부대에서 나가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나가지 않으면 지원금을 부과하겠다라고 겁박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부대에서는 뭐 12개월, 6개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부분 6개월로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60만에서 80만 정도가 되는 지원금을 지불해라라고 겁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숙소도 안 주고 군인 남편은 스스로 이제 죄인 취급을 하죠. 와이프한테 미안해하고 와이프는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나 지원금이 나한테 나와서 돈을 낼까봐. 상사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중에 60만 원, 80만 원 낸다 그러면 그 가정의 부담이 너무 크죠. 모은 돈을 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지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군인 가족들이 매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부가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내가 군인이어서 우리 와이프 걱정이 많구나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군인들이 제가 실제로 제보 받으신 분은 애가 셋, 둘 다 기본 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라면 독신자는 상관이 없는데 독신자는 받으면 되고 좀 혼자만 버티면 되는데 가족을 데리고 있는 가족을 둘 셋 데리고 있는 막 아이가 셋 있는 집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 초조해지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으로 군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 가족들 단체로 고통받아야 되고 가족들 단체로 이제 막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힘든 상황이고 심지어 또 육아휴직을 하면 여러분들 그 육아휴직 하시면은 만약에 내가 나와서 그 주택수당 받는 사람 주택수당이 안 나옵니다. 그 육아휴직을 하면은 주택수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쉬고 싶어도 우리가 관세가 별로 안 좋아서 외부에 나와서 내가 이자를 부담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주택수당이 16만 원 나와서 그나마 그래 조금이라도 나왔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 학원비 하나 보낼 돈이 나왔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그마저 안 나와. 육아휴직하면 봉급도 적어. 근데 그마저 그 주택수당도 안 나와.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한마디로. 육아휴직은 말뿐이 허울만 있는 거고 실제로는 육아휴직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이 디스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뭐 육아휴직을 보장해가지고 뭐 일과 가정에 뭐 병행되는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육아휴직 중에도 군인들은 언제든지 불려가야 되는 그런 언제든지 불려가야 되고 언제든지 소집이 돼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육아휴직한 사람들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주택수당을 안 주죠?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군인이잖아. 육아휴직한 사람은 군인이 아니야? 그럼 언제든지 소집돼야 되는데 언제든지 나는 군에 비상이 생기면 출근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주택수당을 안 준다? 주택수당을 주는 이유는 군인들이 소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그 근처에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 대신에 주는 게 주택수당인데 일단 이게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출산도 장려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집을 안 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인 사위에게 당신 딸을 보낼 수 있겠느냐? 아니, 말로만 처우개선 이야기하는데 그나마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여건이 아니더라도 참고 살았어요. 집이 그래도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안 된다고 지원금을 내라고 겁박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부대에 있는 또 상사분은 전역을 결심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니 이런 조바한 마음으로 사느니 빨리 육아휴직하고 직보반까지 선택을 해서 빨리 전역을 해야겠다. 이것이 지금 중견 간부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또 가장 큽니다. 지금 중견 간부 부사관들이 이탈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진급자 교류 때문에 가는데 제대로 집도 안 나오고 근데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가족들도 직장을 바꿔야 되고 가족들 모두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메꿔줄 만한 수당이나 그런 것을 메꿔줄 만한 메리트가 없다 보니 이런 김에 이참에 전역하자. 연금도 20년 채웠겠다. 이참에 전역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중견 간부
간부들이 많이 이탈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견 간부들이 이탈하는 부사관들이 이탈하는 것 중에 진급자 교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진급자 교류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 장군들이나 뭐 처우개선 이야기나 얘기가 안 나와요.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진급자 교류 좋다 이거야. 나도 솔직히 진급자 교류 좋다 이겁니다. 누군가는 내려와야 되니까, 누군가는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재정 마련이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 초급 간부들 아무리 돈 퍼줘봤자 우리가 중견 간부들이 저지랄고 저꼴로 사는데 초급 간부들이 그거 보고 장기를 지원하겠냐고요. 그거 보고 군인이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겠냐고요. 전역하는 상사들이 퇴배팀에서 군대 하지 마라 족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군인 와이프들이 아 진짜 미치겠어요, 김중사 상호씨 장기하지 말고 빨리 전역해요, 결혼하면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 형수님들이 이야기를 하니 어떤 대가리 정신 나간 간부가 장기를 지원하고 결혼하겠냐고요. 형수들이 비난을 하는데, 형수들이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진급자 교때 너무 힘들다, 거기 지금 집도 잘 안 나온다는데, 대기해야 된다는데, 주말부부 해야 된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아무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그 와중에 국방부가 예산이 없다고 1.8조를 미납했죠. 지금 뭐 1.3조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 조직은 비전이 없구나, 아 돈이 밀렸구나, 큰일 났다, 그럼 다들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신이 되는 거죠. 의심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초급 간부 처우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견 간부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 내용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25년도 진급자 교류 대상자가 됐고요. 26년 1월부로 1군단에서 2군단으로 전속 예정인데요. 군 숙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대 분류는 어느 부대를 가도 상관없는데 뭐 그럴 수 있다. 2군단 가도 상관없다. 그런데 규정상 뭐 안 된다. 관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숙소 신청을 해도 접수를 잡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2군단으로 가야 되는데 미리 신청을 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2군단 소속이 아니니까 숙소가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어차피 갈 부대고 전속 기간이 이사 포함해서 7일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거의 공가가 있어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어느 숙소로 가는가 그것도 모르고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자, 명예롭게 진급을 해서 진급자 교류를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관사는 오면 줄게,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게시물 보다가 두서없이 작성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어디로 갈지 뭐 집 이사 계획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 됐고 전출로만 알려줄게 이러고 있으니까, 내용이 안 보였군요. 죄송합니다. 전출로만 알려줄게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장 간부 입장에서는 아 내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2명 3명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는데 좀 미리 좀 주시고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응 오면 알려줄게 라고 하니까 이건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미쳐버리지. 당장 내일을 모르는데 전세 지원도 잘 안 해줘요. 요즘에 다자녀만 해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정치권이나 국민들한테 처우 개선 이야기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재정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군 내부에서도 우리 조직원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 군 조직 자체가 우리 부하들을 지금 조직원들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고 이렇게 불만이 나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무슨 놈의 처우 개선이고 무슨 놈의 정치권한테 사회가 군을 바라보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군 조직 자체에서도 조직원을 감싸지 않는데. 아무튼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아이가 셋인 육군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 가라고 해서 전출을 갔습니다. 자, 숙소가 6개월째 대기 중이고요. 이분은 숙소가 안 나오는데 지금 군단에서는 태거 지원비로 약 80만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한테 우리 여보 어떡하냐, 와이프도 상당히 불안해한 상황입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또 다른 인원인데 제가 사실 이것들 많이 받아놨어요. 많이 받아놓고 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좀 이따 태거 지원비 얘기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할 텐데, 자 중견 간부 이탈 심각. 그런데 현실은 중견 간부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중견 간부들 희망이 역대 최고라고 불안감은 이야기하지만 중견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번 국방부 개혁안에 중견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었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중견 간부 처우 개선 중에 하나 있습니다. 주임원사 활동비 올라간 거? 뭐 연관급 장교 한 3만 원인가 4만 원 더 주는 거? 중견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었냐고요. 혁신안이 있었습니까? 중견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전혀 없어요. 호봉이 오른 것도 1호봉만 올랐고 2호봉부터는 그대로 똑같아요. 1호봉만 올랐어요. 1호봉만. 처우 개선 된 게 없어요. 더 나아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보다 내일 전후가 없고 사람이 부족해지는데 뭐 조직 개편안도 없고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들어오는 장교 부사관들의 수준은 처참해지고 있고 태교 숙련 캠프를 하고 있고 태교는 안 시키고 있고 억지로 임관시키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내 부하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의 상급자가 되고 있고 장기 복무자 적금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래 사람들만 되고 환장을 누르신 거죠. 자,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과감한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뭐 하면서 6.6% 포인트 인상을 얘기했는데 장난치는 거죠. 처우 개선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아무도 못 느낄 겁니다. 6.6% 인상한 게 아니라 3.3% 인상한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럼 3.3% 좋아진 겁니다. 100% 중에. 근데 중견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 전혀 없죠. 자, 중견 간부 이탈을 못 막으면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아무리 돈을 쏟아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악순환의 고리란 말이에요. 중견 간부들이 전역을 하는데
누가 초급 장교들이 장기를 지원하고 누가 군대가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와이프들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형수님들이 장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국방비 미지급 초유의 사태로 1.8억이 미지급됐는데 어떤 간부가 이걸 보고 군대를 지원하라 그러냐고요. 어떤 군대가 어떤 직원들이 자기 선배들이 이렇게 이런 처우를 받고 있고 이런 와이프들이 고생하는 거 군인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군대 지원하라고 이야기하겠냐고요. 군대가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겠냐고요. 물론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어요. 내 인생에 장교로 복무하는 거,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거, 짧게 복무하는 건 교육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되는 거랑 내 인생을 가져가는 평생 직장이 되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지금 뭐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도 안 돼요. 더 안 좋아졌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군대가 좋아져야 되는데 10년 전보다 군대가 안 좋아졌다니까? 더 안 좋아졌어. 인정할 겁니다. 지금 현역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10년 전에 군대가 좋은지 지금 군대가 좋은지 비교 한번 해보세요. 10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 않았어.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10년 전이 되는데 어떻게 더 퇴보하냐. 간부들 직접 수준도 떨어지고 오히려 전투 기술이나 더 지식이 좋아지고 더 배우는 게 발전돼야 되는데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전투 기술이랑 지금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장비가 나아진 게 뭐가 있어. 방탄조끼 하나 들어온 거 말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다들 간부들이 비전을 못 보는 거지. 더 좋아져야 되는데 10년이랑 지금이랑 월급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처참하죠. 숙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년을 복무했는데 이게 비전이 오히려 퇴보했어. 그러면 이 조직에 내가 남을 이유가 있냐고. 근데 내가 비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꺼내와야 되는데 그 정책이 없잖아요. 지금 국방부 정책 낸 거 보세요. 죄다 9.19 군사합의, 한미연합 뭐 전자권 환수 이거 말고 관심이 없어. 보세요. 봤잖아 저번에 나랑. 봐봐 여러분들 국방개혁안 봐봐. 전자권 환수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 부활 그거 말고는 없어. 여러분들 처우개선에다가 딸랑 한 장 나와서 추진하겠다. 추진 끝. 근데 비전이 있냐고요. 이거 미치고 팔짝들 누르신 거지. 내년에 더 전역해. 내년 더 많이 전역한다니까. 그래 내란 척들도 해가지고 아휴 군 스스로가 내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당시 움직였던 군인들은 다 죄인 만드는 거라니까. 우리는 내란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까지 내가 오케이 하겠어. 아니면은 뭐야 그 누구야 그 내란이라고 만들었던 곽종근이나 그 누구야 그 여인형 곽종근 문상호 그런 새끼들이 내란 세력이라 하는 건 괜찮은데 계엄 자체를 내란이라고 프레임 씌워버리면 그때 이동한 사람들은 뭐 다 내란에 동조한 거냐고. 이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국방부가. 우리는 이용당한 거란 말이야. 벌레 같은 새끼들 때문에. 그래 김용현 그런 애들을 내란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계엄 자체를 내란이라고 표현하면은 우리 군 스스로가 갉아먹는 거라니까요. 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정확한 것으로 얘기하자. 퇴거 지원금 정확히 언제 되는 것이 아니야. 부정확한 정보 하지 마라. 군대도 회사도 할 말 못할 말이 똑같은 것인데 정확한 것으로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된다. 뭐 퇴거 지원비를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다. 군생을 하셨고 이분도 뭐 전입 후 항상 관사되겠지만 관사 미입주 확인서 발급 후 부대에 제출하면 퇴거 지원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건 아예 규정화되어 있다. 퇴거 지원비를 내는 경우는 그 주거자가 지역이나 관사가 좋아서 계속 개기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 근무자가 피해를 주니까 벌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부대 내규로 저 부분을 마음대로 한다면 왜 내규가 규정 위에 있냐? 이걸 꼬집어야 한다. 또한 이런 말이 애초에 안 나오려면 이 예규를 반영하고 있다가 제시되어 반박해 나올 것으로 사료된다. 제보만 무조건 들으면 안 된다. 주장대로 7개월 차는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도 그 이후 심의 후 면제되는 확률이 높다. 자 실제로 관련 업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 경우 심의를 올리면 무조건 통과됨. 왜? 심의를 부결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사 미입주 확인서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저렇게 돼서 지원금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금을 낸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지원금을 내겠다고 군단에서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인 가족들은 매번 그런 겁박에 시달려야 되는 거 그런 불안감에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애초에 그 안 나오면 그 제출하면 끝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군단에서는 그거 내셔도 전출은 6개월이에요. 그 지원금 내셔야 되는데 라고 해버리니 지금 해당 있는 간부들이나 해당에 있는 그 가족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심의를 통과하겠죠. 근데 안 되면 심의가 통과가 만약에 안 되면 근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군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안 개기고 그냥 에이 씨발하고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이 서류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니 심의를 하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안 되는 것 자체가 군인 가족에게 부담이죠.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자체가 이런 거를 아예 규정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우리 식구를 이렇게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있느냐? 우리 그거 있어요. 부사관들 간부들 중에 고충 간부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어떤 본인이 당직 근무 쓰실 때 와이프분이 집에서 스스로 이런 생을 달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당직 근무 설 때. 그래가지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와이프분이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고충부사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 연마다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매번 써서 지휘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인사 담당관들 바뀔 때마다 매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고충부사관인지 매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아픈 기억을 매번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돼. 저 이런 일이 있어서 고충부사관입니다. 와, 미쳐버리죠. 미쳐버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바뀌지가 않아. 벌어진 일이고 바뀌지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아예 규정상 아예 그냥 호를 정해놓고 더 이상 얘기 나오지 않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벌어진 일이고 바뀌지 않는 거잖아. 이거는 뭐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더 이상 그 이야기가 하고 이 자체도 이건 2차 피해란만 따지고 보면 2차 가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 연도를 정해놓는다든가 이런 건 좀 우리가 너프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고려하지 않죠. 매년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사람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뭐 그런 규정을 정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몇 년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그분이 진급자 교류로 이제 딴 부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역하셨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두고 가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까지 와가지고 이제 고충부사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야. 이제 1학년 되는데 아이들을 이제 두고 가야 되는 거야. 아이들 학교 다녀야 되고 왜냐면 이제 본인 친누나가 이사를 와서 친누나가 그 가정에 그 아픔이 있으니까 친누나가 군부대 주변으로 이사를 왔어요. 조카들 돌보겠다고. 친누나가 바로 옆집인가? 윗집인가 아랫집으로 이사를 왔어. 일부러 누나가 친누나가 가족이 동생 케어한다고. 그래서 누나가 엄마처럼 조카들을 봤어. 그래서 이거를 이동시키기가 어려워. 이거를 가족들이 이사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아빠가 군인이라서 이분은 당직 근무 쓸 때마다 그럼 집 안에 아이들 두고 가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도 있고 집을 비운다는 거에 부담감도 있고 그나마 누나가 있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나가 있어도 됐는데 이제 아예 주말부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중학생인데 얘들이 뭘 해먹을 수가 있어. 중학생인데 아주 애기 중학교 1학년이면 애기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주말부부 떨어져야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분도 집을 샀거든 거기다가. 근데 또 지방이라 집도 팔리지도 않고 새도 안 나오고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 진급자 기류 갑자기 되는 바람에 원래는 그때까지 진급자 기류가 없었는데 그분은 진급자 기류 가서 전역하셨어요. 뭐 어떻게 전역해야지. 너 나가라 이거지. 또 그분도 참모총장님한테 고충 또 이야기하고 그런 가정의 아픔 다 얘기해도 안 돼. 미안하다. 끝났다 하면서 뭐 규정대로 가자 하니까 그분은 전역하셨죠. 싫어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우리 군이 이런 지원금 나오는 거 관련해서 이거 불안감을 주면 안 돼요. 우리 군인들한테 군인 가족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나오겠지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 이런 방송도 했고 이런 인스타그램에 글도 올렸고 그럼 만약에 지원금이 나온다? 근데 지원금을 낸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 지원금이 나오면 제가 대신 그 군단 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피켓 들고 제가 제보자들한테 메일 보내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관사가 정말 안 나와서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야. 근데 사실은 관사가 나와도 진짜 낡아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씨 대놓고 비가 새는데 대놓고 씨가 곰팡이가 써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대놓고 곰팡이가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애들 데리고 집에 갔는데 대놓고 곰팡이가 있어. 대놓고 집이 개판이야. 알아서 살래. 그럼 누가 갈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으면 숙소를 가야 됩니다. 군인들은 안타깝지만. 자 만약에 정말로 지원금이 나와서 지불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군단 가서 앞에 피켓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제가 대신 지랄 연병을 하겠습니다. 라이브 키고. 이건 진담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요 전역 후 안 나가시는 분들한테만 지원금을 내게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억지로 버티는 사람들한테만. 근데 지금 숙소 문제가 꽤 심해가지고 군단에서는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뭐 12개월이었다가 최근에 6개월로 바뀌고 그래서 12개월인 줄 알고 기다리고 좀만 있으면 나오겠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바뀌었는데 군단에서는 야 너 전출 안 가면은 너 집 안 빼면은 너 지원금 나간다라고 겁박을 주니 간부들 입장에서는 군인 가족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진짜 나오면 어떡하지? 아 설마 안 나오겠지. 그 제출하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나올 수도 있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지금 많은 군인 가족들이 매우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뭐 공문이라도 내려온다던가 아니면 정확한 근거를 부대에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간부들이 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출근해가지고 간부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면서 가족들이 여보 어떻게 됐어? 집 언제 나온대? 그 이야기를 듣는 간부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여보 곧 나온대. 뭐 지원금 나온다는데 어떡해 여보. 지원금 안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나오면 어떡해? 잠깐만. 네 숙소 관리관님 저희 숙소 언제 대기 몇 번입니까? 숙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만 전화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실이라니까. 그럼 그 간부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군생을 하겠냐고. 조바심 갖고 군생을 하잖아. 불안한 마음으로 군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일가 양육을 뭐 해준다며. 고치려면 별거 없어요. 공문으로 내려주면 돼. 끝. 공문으로 지금 숙소가 지연되고 있어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숙소가 정말 안 나서 못 가는 사람들은 지원금 안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땅땅 끝.
종이 한 장이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또 이 군단에서도 문제가 있지. 그 군단도 빨리 숙소를 빼야 되니까 나가라 이거야. 지금 너 말고도 우리도 지금 숙소를 줘야 되는데 너 우리 부대 간부도 아닌데 왜 숙소에 6개월 이상 지금 자리 잡고 있니? 빨리 나가. 아 누구님 지금 거기 숙소가 안 나와서요. 아이 그 알바 아니고 빨리 나가란 말. 지원금 나간다니까? 라고 그거 똑같죠. 그 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중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지금 여기는 숙소 달라고 난리, 여긴 또 안 나가서 난리.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거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환장하고.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저도 환장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가지고 또 어떤 선배랑 썰전을 좀 했는데 답답합니다. 썰전은 더 이상 제가 이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아니 좀 그래요. 뭐 저랑 이것 때문에 막 티격태격 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피해자는 있는데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미치겠어요. 아니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고 문제가 있고 군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래. 우리 부대는 안 그랬대.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야마가 돌아요. 아니 진짜 그런 거 보면 야마가 돈다니까. 지금 내가 그것도 있었는데 내가 그 스킵했는데 그런 거 보면 눈가리가 돌아버려. 아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 피해를 당하셨는데 마치 아니래. 아니야. 그 지들이 자발해서 간 거야. 이런 망언을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분명히 고통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간부들이 있고 이거에 공감대가 있는데 아니래. 우리 부대는 안 그랬대. 내가 그럴 때는 안 그랬대. 내가 그럴 때는 그렇게 안 했대. 아 씨발 말이야 똥이야. 팍팍 우겨. 미쳐버려 그럼. 팍팍 우긴다니까. 아니 근데 지금 피해자가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런 거 보면은 화딱지가 나서 야마가 돌아요. 야마가 돈다고. 그러면 씨발 뭐 없어. 뭐 1년 선배 뭘 되는 분하고 막 내가 티격태격 했는데 나 눈깔 뵈는 거 없다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막 별 비아냥 거리게 했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내가 캡처를 해놨는데 그냥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안 하는 게 맞아. 내가 추해지는 것 같아. 내가 그 선배 추하다 그랬는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만감이냐면은 군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만감이에요. 내가 군생활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라고 하면서 까부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아니 씨발 니네 부대가 안 그런다고 다른 부대가 안 그런 게 아니잖아. 네가 있던 데가 안 그랬다 다른 부대가 안 그런 것도 아니잖아. 존나 병신 같다니까. 존나 병신 같아. 내가 30년 구면 내가 20년 구면인데 어쩌라고. 지금 그게 아니라는데. 너그 부대만 안 그런 거라고. 너그 부대만. 다른 데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불안감을 주는데 미쳐버렸다니까. 내가 그런 거 보면 깨버리고 싶어.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 비아냥거려. 네가 뭘 하냐고. 그래 알았어. 알겠으니까 보라고. 지금 여론은 이렇다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왜 이거 꼭 그런 거 SNS 올리냐고. 민원을 넣으면 되지. 아 씨발 민원보다 강력하니까 그렇지. 이게 더 뭐 말이야 똥이야. 상호 씨는 군대를 망치려고 하는 거냐고. 아니 민원보다 세잖아 이게. 알잖아 군인들은. 민원이 세 이게 세. 암만 민원 넣어봐라. 군인이 해결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얘기고 진짜 자의식이 넘치고 존나 거만한 얘기인데 그러나 영상 하나가 파견력이 더 센데 어떡해. 당장 막을 수가 있는데 당장 눈치 보는데 당장 해대부대 지휘관도 눈치 보는데 여론이 더 센 거를 모르나? 여론이 더 센 거를 모르냐고.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막 그러니까 변화하려고 하는데 뒷다리 잡지 말란 말이에요. 변화하니까 뒷다리 잡지 말란 말이야. 모르면 틀리면 잘못 알고 있으면 바뀌었냐 거긴 그러냐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뭐 내가 너보다 더 군생활 오래 했는데 막 그런 걸 써졌길래 거기다가 뭐 제가 그 지원하는 조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췌장암 걸린 친구 뭐 끝까지 네가 책임져 준 지켜보겠다고. 이게 무슨 막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막말이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그 조중이 지원해주는 게 제가 제 사비를 드렸고 제 돈도 줬어요. 제 사비도 100단위 줬습니다. 돈 주고 사비도 주고 후원금도 많이 줬고 동문회까지 두드려가지고 걔가 한 1200만원? 뭐 1500만원 가치의 그거를 받았어요.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 내 돈은 내가 받은 게 아니야. 내가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내가 미친놈이지. 난 그게 아니야. 그냥 걔 계좌를 아예 내 계좌를 오픈한 게 아니야. 나는 후원기도 내 거 오픈 안 했잖아. 내 후원 계좌 없어요. 근데 뭐 끝까지 지켜보겠대 두고 보겠대. 이게 무슨 저주야 뭐야 씨발 이거. 아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지? 뭐 저주인가? 아니 난 진짜